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에 미래희망타워라 불리는 사무실 건물이 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유리창이 아침 일찍부터 반짝이는 이곳은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바쁜 일상이 펼쳐지는 공간이죠. 건물 로비 한편에는 최영수라는 70살의 경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래희망타워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해 자리를 지키는 최영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카운터에 앉아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눈가는 많은 세월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어느새 출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바쁘게 로비를 지나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최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바쁘게 지나치기만 할 뿐입니다.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은 열에 하나 정도에 그치죠. 그래도 최영수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을 수행할 뿐입니다. 여기 커피 버리세요. 갑자기 카운터 위로 종이컵이 던져집니다. 커피 찌꺼기가 조금 흘러나와 카운터를 더럽혔습니다. 컵을 던진 사람은 시설관리팀 김우진 과장입니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그는 항상 예민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과장님. 최영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종이컵을 치웁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우진은 최영수에게 유독 까다롭게 굴고 하찮게 대합니다.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저기요, 제대로 닦으셨나요? 아직도 얼룩이 남았는데. 김우진은 일부러 트집을 잡습니다. 최영수가 다시 천으로 카운터를 닦자 픽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립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 최영수는 혼자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며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그의 지갑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입니다. 벚꽃 아래서 웃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입니다. 최영수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지갑에 넣고 묵묵히 식사를 계속합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 중에는 최영수에게 간간히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30살의 사무직 직원은 늘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 아저씨,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아,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최영수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칩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에서 온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곧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건물에서 퇴근하는 시간 사무실들이 하나둘 불이 꺼지며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영수는 여전히 로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죠.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던 김우진이 급하게 로비를 지나갑니다. 손에는 커피가 든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커피 향기가 로비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김우진은 무언가 통화를 하며 바쁘게 걸어갑니다. 그때 전화 속 목소리가 그를 자극했는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화를 참지 못한 김우진은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최영수를 향해 던집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종이컵이 최영수의 유니폼에 부딪히며 커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수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김우진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최영수의 눈빛이 변합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이 아닌 깊은 슬픔과 충격이 섞인 눈빛으로 김우진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칩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누군가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내부 커뮤니티에 그 영상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김 과장 저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회사 전체에 알려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김우진의 행동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최영수의 그 특별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눈빛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단순히 무시당한 표정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로비에서 만난 직원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김우진은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불편하게 지냅니다. 결국 상사에게 불려가 이 일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죠. 김 과장 회사 이미지에 관련된 문제야 경비원에게 사과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김우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우진은 최영수를 찾아갑니다. 저번 일은 죄송했습니다. 실수였어요. 형식적인 사과를 건네는 김우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영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최영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립니다. 김우진은 어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최영수는 김우진을 볼 때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최영수는 용기를 내어 김우진을 조용히 불러 세웁니다. 과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사진 보시겠어요? 최영수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김우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데요?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에 실종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장님을 닮았습니다. 최영수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김우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이 역력히 보이죠. 아저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김우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최영수는 묵묵히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닮아 보여서요. 최영수의 말에 김우진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우진은 이상하게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평소와 다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김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릴 적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에게 좋은 환경과 사랑을 주셨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벚꽃 아래 웃고 있는 소년이라 갑자기 김우진은 이상한 기시감에 몸을 일으킵니다. 기억에 없던 풍경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벚꽃 아래에서 자신을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 우진아 하고 불러오는 그 목소리가 그의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우진은 피곤한 얼굴로 출근합니다. 로비에서 최영수와 마주치자 평소와 다른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김우진은 결심한 듯 최영수를 찾아갑니다. 아저씨 그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김우진의 말에 최영수의 눈이 커집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줍니다. 김우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실종된 곳이 어디인가요? 을지로 시장이었습니다. 명절 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잠시 아이스크림을 사주러 갔다 돌아왔는데 아들이 없었죠. 최영수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김우진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검사해보시죠. 만약 아니라면 그냥 잊어주세요.
김우진의 말에 최영수는 놀라움과 희망이 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후 최영수와 김우진은 각자의 방식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최영수는 매일 아침 더 일찍 출근해 로비를 깨끗이 청소하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두 사람은 약속했죠.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갑니다. 김우진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로비를 지날 때면 최영수를 의식하며 불편한 듯한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그를 괴롭힙니다. 김우진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어릴 적 입양되고 나서의 기억은 선명하지만 그 이전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합니다. 양부모님은 그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죠. 혹시 저분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김우진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최근 들어 자꾸만 희미한 기억 조각들이 떠오릅니다. 벚꽃 나무 놀이터 그리고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기억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최영수는 30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찰서를 수없이 드나들었고 실종아동 찾기 단체에도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아내마저 아들을 찾지 못한 슬픔으로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실망하게 되면 어쩌나. 최영수는 경비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기에 이번에도 실망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미한 희망이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죠. 일주일 후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옥상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늦은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옥상에 김우진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곧이어 최영수가 봉투를 들고 나타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김우진도 긴장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봅니다. 최영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안에 내용물을 꺼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결과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확실한 친부자 관계였습니다. 김우진은 말없이 검사지를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최영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맞구나, 내 아들 우진이. 김우진은 말없이 검사지를 들고 자리를 떠납니다. 최영수가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한 채 빠르게 옥상을 빠져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홀로 생각에 잠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이게 말이 돼,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김우진은 책상 위에 검사지를 놓고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주신 양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최영수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이 그를 덮칩니다. 그날 밤 김우진은 술에 취해 늦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흐릿한 정신 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벚꽃 아래에서 손을 잡고 걷던 기억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아버지, 그리고 사람들 틈에서 길을 잃고 울던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최영수는 경비실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다음 날 김우진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자신의 아파트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매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분이 나를 찾기 위해 30년을 기다렸다니. 김우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최영수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틀 후 김우진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 최영수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김우진은 곧바로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님, 제 사직서입니다. 김우진은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유를 묻는 상사에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답했죠. 그리고 퇴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출근까지 2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주일의 시간 동안 김우진은 최영수를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면 다른 출구를 이용했고 되도록 사무실에만 있으려 했죠. 최영수는 그런 김우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최영수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우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아들아, 너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비록 김우진이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김우진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대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과의 갈등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문,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을 구했다는 소문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죠.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을 이틀 앞둔 날 김우진은 결심한 듯 최영수를 찾아갑니다. 늦은 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는 최영수 앞에 김우진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저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우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공손했습니다. 최영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건물 뒤편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저는 기억해요. 조금이지만요. 벚꽃 나무 아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기억이 나요. 김우진의 말에 최영수의 눈이 커집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쥐며 김우진의 말을 듣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길을 잃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어떤 부부가 저를 발견했죠. 경찰서에 데려갔지만 제가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나 봐요. 결국 그 부부가 저를 입양했고 김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최영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우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30년 동안의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양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사랑도 많이 받고 좋은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김우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최영수는 말없이 듣기만 합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불안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그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 아저씨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김우진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그제야 최영수가 입을 엽니다. 괜찮아,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 아래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부자가 다시 만난 것입니다. 김우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주신 제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최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듭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우진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너무 보고 싶었단다. 엄마는 널 찾지 못하고 떠났어. 정말 미안하구나. 김우진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에 자신을 안아주던 여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감정을 나눕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 생각이에요? 최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최영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죠. 나는 다음 주면 여기서 퇴직해 오래 일한 곳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좀 쉬려고. 최영수의 말에 김우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최영수의 퇴직 소식을 몰랐던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자신 때문에 최영수가 퇴직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건 저고 아저씨는 계속 일하셔도 돼요.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야. 나이도 많이 들었고 좀 쉬고 싶었어. 최영수의 말에 김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직 결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회사를 떠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일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우진은 양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학창 시절의 추억 그리고 직장에서의 경험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최영수는 아내와의 추억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죠. 마지막으로 김우진이 물었습니다. 혹시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내 어머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예쁘게 잡혔지. 내가 그 웃음을 닮았구나. 최영수의 말에 김우진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신이 닮은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은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김우진은 최영수의 퇴직 일주일 전 자신의 사무실 책상을 정리합니다.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퇴사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많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우진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 김우진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최영수는 퇴직을 이틀 앞두고 경비실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10년 넘게 일했던 공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최 아저씨 이거 김 과장님이 맡기셨어요. 한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최영수는 봉투를 받아 조용히 열어봅니다. 안에는 김우진이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30년 만에 이 단어를 적으니 너무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던 모든 순간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늦게라도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0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가 비로소 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닦습니다. 드디어 퇴직식 날이 되었습니다.
미래희망타워의 로비에는 작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한 최영수의 퇴직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모여 박수를 치며 최영수를 환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최영수는 짧게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경비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경비복을 갈아입고 평상복 차림으로 로비에 나섰을 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로비 입구에 김우진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우진에게 향합니다. 그동안의 갈등을 알고 있던 직원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한 듯 지켜봅니다. 김우진은 천천히 최영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로비는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놀란 표정의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최영수는 잠시 김우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그를 안아줍니다. 많이 컸구나.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두 사람의 포옹에 로비에 있던 많은 직원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냅니다. 누구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의 감동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우진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최영수는 평온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김우진은 꼭 미래희망타워의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난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서로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서툴지만 그것이 가족의 의미임을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깔보고 무시했던 관계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인연이었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